여러분, 암호화폐가 더 이상 혼자 움직이는 섬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암호화폐는 글로벌 경제라는 이 거대한 바다의 일부가 되어버렸거든요. 자, 오늘 GP 크립토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왜 거시경제를 알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제 투자에 써먹을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아니, 탈중앙화된 디지털 금이라면서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0.9 때문입니다. 기관들이 ETF로 들어온 이후에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의 상관 계수가 무려 0.7에서 0.9에 달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의 한 몸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그냥 그런 것 같다는 추측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딱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의 방향을 보면 비트코인의 방향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분석할 수 있는 완벽한 킷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거대한 연결고리를 이해하고요. 다음으로 세계 주도처럼 6개 핵심 시장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매일 체크할 5개 지표로 대시보드를 만들고 빠른 판단을 위한 치트시트,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만드는 주요 이벤트 캘린더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바로 여러분의 세계 지도입니다.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서로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6가지의 시장입니다. 미국 주식, 선물, 원유, 채권, 외환, 그리고 금. 딱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시장들 사이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가 결국 비트코인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바로 이 직접적인 연결고리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열리는 나스닥 프리마켓 있잖아요. 이 정규장 이전 시장의 움직임이 비트코인 방향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선행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건 간접적이지만 아주 강력한 연쇄 반응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중동에 무슨 일이 생겨서 유가가 배럴당 $100를 확 넘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겠죠? 그럼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긴축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시중에 돈이 마르니까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금과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보통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강세장에서는 금이랑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요. 하지만 VIX, 즉 공포지수가 막 치솟는 진짜 위기 상황이 오면요.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취급돼서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둘의 움직임이 딱 갈릴 때 시장이 비트코인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내를 알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인 세계 지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매일매일 확인해야 할 1일 대시보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턴 정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입니다. 매일 아침 확인하면 됩니다. 1순위는 뭐냐? 바로 티커 NQF로 표시되는 미국 나스닥 선물이에요. 이게 플러스 0.3% 이상 오르고 있다? 그럼 비트코인에도 파란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국제 유가 WTI가 $100를 넘어서면 이건 경고 신호고요. 달러의 힘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DXY는 100 아래로 내려가야 우리한테 좋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간다는 건 시장이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 7시 CME 비트코인 선물갭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확인하는 습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바로 방금 전에 보신 그 표가 여러분의 개인 시장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 없이 딱 이 5가지 숫자만 봐도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비트코인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일종의 족집게 과외, 바로 치트 시트입니다. 이 표 하나면 시장을 한눈에 즉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현재 지표들을 이 표에 그냥 대입만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0.3% 이상 오르고 있고 VIX 공포지수가 20 아래다. 그럼 이건 비트코인한테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유가가 100달러 넘고 달러 인덱스가 104를 넘었다? 그럼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되는 거죠. 물론 실제 시장에서는 신호들이 막 엇갈릴 때가 더 많죠. 그럴 땐 이렇게 조합으로 판단하면 쉽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오르는데 유가랑 달러 인덱스는 동시에 내리는 강세 콤보. 이런 날은 아주 강력한 상승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나스닥은 내리는데 유가랑 공포지수는 같이 오르는 약세 콤보가 떴다? 이건 즉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수한 상황도 알아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가끔 주식이랑 비트코인이 거꾸로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데 보통은 일시적일 때가 많아요. VIX가 30을 넘는 극심한 공포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위험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전통시장이 쉬는 휴일이나 매주 월요일 아침에 생기는 CME 갭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갭을 메우려는 쪽으로 베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건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변동성인데요. 달력에 반드시 동그라미 쳐놔야 할 핵심 경제 이벤트들입니다. 매달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오는 비농업 고용지수 NFP, 월 중순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월 말에 나오는 개인 소비지출 PCE, 그리고 1년에 8번 열리는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 FOMC, 이 날짜들 주변에서는 시장이 크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는 일종의 if then 공식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인데 오히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올리겠구나 하는 우려 때문에 하락하는 시기죠. 이 로직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거시경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시장을 읽는 눈을 키우기 위한 도구이지 투자를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암호화폐는 과연 위기 속에서 가치를 지켜주는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기술주와 운명을 함께하는 또 하나의 위험 자산으로 남게 될까요? 시장이 점점 성숙해가는 바로 지금 그 해답의 실마리는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거시경제 지표들 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في أكبر